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경영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 효과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카이스트에 계신 많은 강의를 잘하는 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강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여러 형태의 수업을 강의를 하거나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 다양한 형태의 강의들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걸 공유를 하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를 맞아서 봄학기에 진행된 원격 수업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나왔고요. 여러 수업 특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있었던 경험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시행착오나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했던 수업이 5개 정도 됩니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크게 이제 에듀 4.0으로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마케팅이랑 경영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저희 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랙 1에 해당이 돼서 어떤 그 교수가 강의 동영상을 KLMS에 올려서 이거를 사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와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거는 KLMS에서 비실시간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줌으로 하는 혼합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랙 3로 인문사회과학과 기술경영이라는 수업을 또 했는데, 이거는 저희 학과에서 교수님들 팀 티칭을 하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수 강의가 없이 학생들이 팀 학습을 하는 액티브 러닝 위주의 수업이고, 이것은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시간 유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 학과에서 타학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타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을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들어보는 수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새내기 세미나를 담당을 하게 돼서 실시간 수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마케팅 원론과 경영학개론은 저희 학과에서 200단위 과목이고, 기술경영학부의 고급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원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으로 수업 전에 KLMS에 올라와 있는 강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퀴즈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동영상을 제대로 봤나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거고, 동영상을 봤다면 웬만한 학생들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업 전에 읽을 자료를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제공을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올려서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요. 수업 시간에 오면 이제 그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례, 그래서 미리 읽을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그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개념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답이 없는 생각할 문제를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신제품 개발 주제에 관련된 건데, 제가 왼쪽에 보시면은 KLMS에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학생들이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해서 학생들에게 읽고 오게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구글 글라스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인데, 시장에서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오게 되면 이 또 예시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사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글라스 아니면 또 그것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 주로 뉴스 동영상이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제품 소개를 위해 만든 그런 동영상들인데요. 아니면은 제품 리뷰 같은 여러 가지 소스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첫 단에 있는 질문들은 주요 개념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주요 개념이 이 사례랑 연결지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생각을 팀끼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실패한 신제품이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시를 든 수업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문사회과학과 기술경영이라는 수업인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인문사회 분야의 고전 도서를 읽고 그런 기술과 경영의 현재나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한 책을 가지고 두 주로 진행이 되는데, 첫 주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학생들이 주어진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책과 기술 경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서 왜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배경, 또 그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는 첫째 주에는 이제 팀별로 모여서, 항상 그 수업 시간마다 팀이 바뀌는데 팀들이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온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팀 전체 질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2주차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학기 초에 팀 발표를 할 팀들을 정해요. 그래서 책 하나당 한 팀이 그 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다른 팀들이 제출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 책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예시를 든 책 같은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책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경영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책들인데, 이런 책들과 경영을 연결시켜서 사회 문제를 학생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소개드린 그 수업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옮기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tudent Engagement and Active Learning, 그 다음에 Facilitating Group Work, 그 다음에 Increasing Productivity, 그 다음에 Building Personal Relationship.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그냥 평소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를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의 특성상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열심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랑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수업의 스트럭처를 좀 효과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되면 수업을 교수님이 한 50분, 75분씩 수업을 하면 그 시간 내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각 그런 구성 요소들을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 그런 것보다는 동영상의 멀티미디어 툴 위주로 구성을 했고, 20분을 최대한 한 요소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수업 예시에 각 질문들에 소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라, 15분 정도 토론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 활동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에듀 4.0 수업의 특성상 수업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 중에 이제 직접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거나 이런 학생들이 채팅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교수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강의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누가 손드나 그것도 봐야 되고 채팅창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야 되나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라이브 방송하는 분들이 정말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게 좀 시니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를 잘 활용을 하셔서 그 질문 같은 게 올라오면 조교가 옆에서 잘 챙겨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조교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 이래서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그 지식을 알려주는 식의 수업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발표를 할 때 피어 이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점수를 매길 때 교수도 매기지만 학생들도 꽤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할 수 있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한테 흥미를 주고 더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를 했던 게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준비를 해라 여서 학생들이 좀 그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롤플레잉처럼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연극처럼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서 꽁트처럼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요소로는 팀 간의 협업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할 때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평소에는 다양한 사람들끼리 팀 구성을 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바꾸는 편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가면서 좀 팀끼리 친밀감 형성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한 학기 동안 한 팀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하기가 교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팀원 간에도 친밀감이 더 많이 생겨서 의사소통이 좀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팀 구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인 학생들끼리, 외국인 학생들끼리 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 정도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구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좀 팀원들끼리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팀빌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 했는데요. 온라인에 보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뭐 자기소개를 잘 하고 이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차피 처음엔 뭘 해도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효과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임을 해서 어떤 상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는데 팀별로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등이랑 2등한 팀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학기 초부터 학생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또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생산성이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좀 더 사용하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야기할 때 구글 닥스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문서를 변경을 하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카옥 같은 설문 툴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력을 해서 설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팀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교수는 한 번에 한 군데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제가 교실의 한쪽에 있어도 저쪽에서 손을 들면 제가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손들기 기능을 잘 활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에 있어도 손들기 기능 이용해서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에 신경을 좀 썼고요. 그다음에 팀 활동을 장렬하기 위해서 피어 이밸류에이션, 또 여기에 있는 피어 이밸류에이션은 아까랑은 살짝 다른데 같은 팀원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강제적인 방법이라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프리라이더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기 초부터 피어 이밸류에이션을 학기 말에 한다고 했고, 그래서 팀원들 중에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말 점수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팀원이 얼마나 기여를 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말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내 디스커션 할 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딩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사실 학기 내내 얼굴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저랑 학생들도 친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나도 사람이고 여기서 내가 굉장히 케어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또는 개별 상담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해서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이 있든 제가 줌에 접속을 해 있으면 이제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힘들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 우리 학기 말까지 한번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다른 교수님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팁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모든 걸 해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내기 세미나 수업을 할 때는 새내기들이 처음 입학하자마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캠퍼스에도 못 오고 이래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물어봐도 참여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한 명 콕 집어서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도 있었는데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제 수업을 다 에듀 4.0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래서 사실 비실시간 강의 동영상은 준비를 할 게 없어서 이미 있는 거를 갖고 사용을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신 사례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교수님들도 에듀 4.0으로 많이 전환을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좀 마음가짐을 바꿨던 게, 내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티처가 아니라 뭔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경험이나 팁을 좀 준비를 해서 교수님들과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